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이 되겠네요. 자, 6월 20일인 바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자, 난민, 리퓨지죠, 영어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작금의 이제 저출산 이제 국가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국가사회 또 민족의 장래를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뭔가 그 해결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작금의 그 행정당국이 혹시 그 이제 이민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 어, 어.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옮겨가는 거죠.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그 이민이 결국은 또 이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옮길 이자의 이민이지만 결국 들어오면 다를 이자의 이민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다문화 정책을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국적으로 이제 다문화 그 이제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이 다문화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서구를 보면 그렇죠. 소위 그 이제 관용, 똘레랑스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많은 그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어, 결국은 프랑스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태리도 뭐 상황은 동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뭔가 그 이질적인 요소들이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이민이죠. 근데 그 이민을 뛰어넘어서 이제 난민이라는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제 난민인데, 난민은 또 다르죠. 의미가 또 다릅니다. 이민하고. 난민 신청을 하면 뭐 마구마구 받아들이는, 마구마구 허가를 해주는 이제 그런 그 경향이 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지금. 예, 결국은 그 이질적인 요소들이 만나게 되면 이제 서로 갈등을 하고 불협화음이 이제 일어나는데, 정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 다문화 시대를 이제 거쳐서 이제 난민이라는 것까지 지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세계 난민의 날, 그다음에 난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난민이 무엇인지 한번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계 난민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이 이제 난민의 날인데, 그, 이 날이 이제 난민을 위한 기념일로 2000년 유엔 총회에 의해서 의결이 돼갖고 2001년부터 매년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계 난민의 날, 월드 리퓨지 데이네요. 6월 20일은 아프리카 난민의 날에서 유래를 했으며 매년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는 전 세계적으로 본 행사를 이제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아프리카 난민들, 그들 때문에 이제 이 기념일로 이제 하자라고 이제 정해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난민이 아프리카에만 그 발생되고 있는 건 아니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난민이 발생되는 모든 지역을 위해서 전부 다 국제연합 그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서 이제 이 행사를 갖다 이제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난민이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난민, 난자. 이게, 어려울 난자죠? 하여튼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제 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리퓨지라고 합니다. 또는 망명자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비근 및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난민이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근데 뭐, 음, 망명을 했더라고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건 아니죠. 다 받아준다라면은 뭐 그냥 아무 데나 가서나 난민 신청하면은, 받아줘야 된다라면은 그것도 또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그 난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한 사람을 이제 난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두 번째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1949년 유엔 총회에서 난민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난민기구가 창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1951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1949년, 51년이면 우리나라 뭐6.25 사변을 치르고 있을 그 당시인데 세계는 이제 벌써 저렇게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보면은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은 기구의 보호를 받는 사람만 2,100만 명에 달하며 이 밖에 모든 난민을 추계하면 세계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대규모 난민 수용에 대한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이제 발생이 된다.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인가요? 한 7, 80억 되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1%라고 하면은 뭐 쪼끔 뭐 반올림하면 1억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인제 유엔 기구에 의해서 난민 기구에 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2,100만 명이니까 저 숫자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한 그 이제 숫자네요. 그것을 고등판무관들이 어떻게 전부 다 관리를 하는지, 물론 뭐 인제 각 나라마다 이제 사무소가 다 있겠죠. 예. 우리나라는 1951년 난민 협약 가입을 거쳐서, 그러니까 6.25 사변을 치르는 그 와중에 우리가 난민 협약에 가입을 했네요. 그래서 그때 인제 6.25 사변을 인제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의해서 인제 뭔가 어 정치적인 이념적인 견해를 갖고서 뭐 "나는 어디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제 나올 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인제 세계적인 어떤 그 추세였으니까 뭐 우리나라도 난민 협약에 가입을 했겠죠. 그리고 1967 년에 의정서에 가입을 했고 2001 년에 유엔 난민 기구의 한국 사무소가 개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난민에 대해서 어떤 국제 기구 하나의 가축권 다 갖춰 놓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는 이제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s for Refugees. 그래서 저기 UNHCR이네요. 발음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는 유엔 난민 기구로도 불리며 각국 정부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난민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설립이 됐다. 그리고 1950년 12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이 됐네요. 그런가 하면은 1954년 그리고 1981년 두 차례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은 그 전력이 있습니다. 음. 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어요. 뭐 그러지 않아도 인제 다문화라는 그 화두가 크게 대두가 돼 있는 건 사실인데, 다문화 다문화라 물론 난민도 다문화의 일종이죠. 뭐 보면은. 네. 전혀 그 살아온 배경과 인종과 그다음에 뭐 국가가 다른,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인제 유입이 되는 거니까 다문화의 그 한 부분이라고 인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다문화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내포한 사람들이죠. 전쟁을 피해서 왔다든가 이념적으로 뭐 맞지 않아서 왔다든가. 그래서 인제 어 뭔가 그 '사회 문제를 더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개연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다문화도 마찬가지지만은 난민으로 온 사람들 뭐 싫으나 좋으나 어찌 됐든 차이가 있죠. 기존에 살고 있는 인제 이 한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뭐 일단 말도 다르고 그다음에 생긴 모양도 다르고 그다음에 종교도 다르고. 그래서 인제 또 거기서 이제 차별이 인제 나타납니다. 인제 그러다 보면은 인제 인권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갈등하게 되죠. 저렇게 인제 갈등하게 된다라면은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뭐 폭력이 난무하는 폭동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프랑스 같은 데를 보면은 그래요. 그런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프랑스인 하면은 백인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 뭐 축구팀 보면 대부분 그 이제 흑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인제 톨레랑스라고 하죠. 그 프랑스의 톨레랑스. 그러니까 뭐 포용성이라고 그럴까? 그 관용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생각의 폭이죠. 이게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도 그 톨레랑스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민을 가고 난민으로 유입이 되고 하겠지만은 인제 사회 문제가 돼 갖고 종종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어찌 됐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우리에게 있어 갖고 인제 합법적이죠, 사실은. 합법을 내세웠지만은 이 다문화 정책도 뭐 우리는 지금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질 않지만은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뭐 영국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 뭐 그 나라의 그 최고 지도자들이 "아 이건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만큼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뭐 뭐 인제 우리나라 다문화는 특히 이제 결혼 이민자들을 이제 다문화 가족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죠. 음 그리고 인제 뭐 이주 노동자들도 뭐 이런저런 사연에 의해서 인제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음 그런 사람들을 다 다문화라는 그 범주 안에 집어넣고서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난민이라고 하면 쪼끔 더 심각하죠. 지난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인제 그 음 탈레반인가? 네.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되고서 그때 난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뭐 그 사람들이 인제 여기 와서 적응을 잘 하네 못하네 뭐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그런 걸 봤는데, 하지만은 그거는 인제 극히 일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제 어 그 난민으로서 유입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인제 그들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인제
그 사람들이 인제 지금은 편안하게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인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도 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인제 앞에서 얘기한 차이에 의한 차별 또 인권 문제, 갈등,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인제 대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난민 문제는 일반적인 다문화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인제 그 밑에 보면 다문화 정책 반대해서 그 카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카페에 인제 가입을 해 있는데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건 인제 그 카페가 아니고 제 카페로 인제 스크랩을 해 놓은 이제 글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이거 누르면은 또 연결이 많이 돼요, 여러 가지. 근데 그냥 제목만 지금 이렇게 인제 그 여기다 인제 올려 놓은 건데 자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고 한국 난민 신청 많아질 듯. 제도 정비해야 뭐 기타 등등. 이게 보니까 뭐 러시아인 난민 신청,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기타 등등. 그다음에 인제 유엔 난민기구 대표 2차 대전 후 가장 많은 난민 한국 연대 기대. 그다음에 인제 유엔 난민기구 대표 설립 이래 가장 힘든 해. 코로나 시국에도 난민 받아주는 유엔 난민의 최고급 동생. 인제 이게 인제 우리나라라는 얘기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그 난민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거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연합뉴스 기사네요. 음.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난민 유입을 막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다.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제 이 다문화 반대 카페에서는 인제 "그것이 과연 잘한 거냐, 잘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인제 어 이 헤드라인을 뽑은 것 같습니다. 자 "이탈리아 이주민 물밀듯이 몰려오자 전국 비상사태 선포." 이건 이태리 얘기군요. 자 "수단발 난민 대란이다. 뭐 공건 탈출해도 주변국 앞길 망하." 유럽 가려는 아프리카 중동 난민들 이집트로 몰려든다. 뭐 엄청나게 많은 난민에 관련된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인제 뭐 이집트 쓰레기들이 뭐 이런 인제 이야기들이 바로 인제 그런 세태를 갖다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인제 쪼금 전에 인제 봤었던 이탈리아 이주민 물밀듯이 몰려오자 전국 비상사태 선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 이탈리아 얘기겠죠? 이탈리아. 이탈리아. 음. 네. 이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난민 유입 문제는 인제 편안하지가 않고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조만간에 기회를 심도 있게 다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난민의 날, 세계 난민의 날에 대해서 유래를 살펴봤고 난민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난민법이 어떻게 인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그들을 관리하는 유엔 난민 고등看管 사무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화두를 앞에 두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이 있나 이런 걸 좀 살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세계 난민의 날을 살펴본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